안녕하십니까 영업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업가족분들에게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업전략, 그동안에 우리 FP님들께서도 그리고 영업가족 모든 분들께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거를 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도 많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고민들이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영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P님들이나 영업가족분들 모두 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스케줄로 좀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전날에 알람을 맞추시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갈 곳에 비가 올지 아니면 눈이 올지 아니면 날씨가 어떨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면서 아침 모닝콜이라든가 알람에다가 날씨 보기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 또 그걸 이어서 내가 오늘 가야 될 곳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지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스마트폰으로도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지도 위치를 또 파악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 영업가족분들은 어떤 교통편이 좋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라든가 버스 노선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럴 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들도 역시나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도 활용하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교통편을 이용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에 물론 가망 고객분들이나 현재 기고 고객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TM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DMB라든가 TV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떠나지 않는 일상적인 매개체로서 스마트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스마트폰이 단순하게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 FP분들, 제가 영업가족분들 한번 볼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딱 들어보니까 거의 다 들고 계신데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날로그 폰을 갖고 계신데 왜 스마트폰으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왜 안 바꾸고 계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 활용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저는 기존에 스마트폰보다는 그냥 전화 통화만 되는 것만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200여 분 중에 한 2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우리가 날씨를 본다거나 교통편을 본다거나 아니면 SNS라고 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처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승자는 스마트폰. 왜냐하면 4G나 LTE라고 하는 빠른 전송 속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PC를 통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내가 찾고자 할 때보다 핸드폰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바일을 통해서 하루에 웹서핑을 하는 시간이 94분 정도, 오히려 홈페이지 PC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72분 정도로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정보를 요구를 할 때 PC를 켜서 부팅을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때그때 내가 궁금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스마트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스마트폰 시장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요,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 한 사람당 96분 정도로 1시간 40여 분 정도를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업가족분들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동 동선 간에 항상 핸드폰을 켜서 한번 보신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요, 2012년 9월 기준으로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013년 기준으로는 추정치로
기준으로 한 3,500여만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의 또한 광고 시장들도 2011년 기준으로 2,159억이지만 올해는 93%가 성장한 4,160억 정도의 광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광고 시장이 이렇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냐라면 스마트폰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광고의 효과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C를 통한 광고의 효과, 홈페이지나 PC를 통한 홈페이지의 광고 효과들보다 이 스마트폰의 장점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언제나 내가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떠나서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에 대한 어떤 통화라든가 어떤 정보의 서칭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보다는 항상 내가 뭔가를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적으로는 활용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대화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개념? 즉시성. 네, 제가 편의적으로 항상 휴대하고 다니지만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약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흥미성입니다. 물론 이러한 흥미성 부분들은 게임 광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러한 흥미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드셀이라는 용어와 소프트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업 가족분들도 아마 이 부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드셀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상품의 장점, 특징만을 설명해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하드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금은 하드셀이 아닌 소프트셀, 즉 다시 말해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단순하게 팔기 이전에 고객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하나의 쉽이나 마음의 교감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차후에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것이 마케팅의 용어로는 소프트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 가족분들도 바로 상품만을 제안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 상품을 제안하기 전에 고객의 동감, 그리고 고객의 상황, 고객의 감정, 고객이 뭘 필요하는지 원투와 니즈를 파악해서 제안을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업 가족분들도 당연히 하드셀이 아닌 소프트셀에서 아마 영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대표적인 모바일 마케팅의 종류가 한 50여 가지 정도가 테마별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영업 가족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바로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허락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광고하려고 하면 그거를 보고자 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마케팅을 펼쳐야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치도 않는 광고들을 무작정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은 거기에 거부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광고를 해도 되는지, 이러한 광고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건지, 그러면 인해서 사전 동의를 얻는 마케팅 전략을 퍼미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마케팅은 모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개발이 돼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향을 불이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영업 가족분들이 어디 지방을 출장을 간다거나 점심에 끼니를 걸었을 때 주위를 싹 둘러보시면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가 대표적일 겁니다. 도널드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보시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혹은 아침 시간대 보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제품들을 할인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들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앞서 소개해드린 신용카드 부분들도 어떤 거냐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에 커피와 아침 음식을 팔는 곳에 집중 할인 시간을 1시간 정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할인 포인트를 적용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은 반드시 점심을 먹게 되겠죠. 점심시간에 음식점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 1시간 반 정도씩 할인 시간을 정해서 마케팅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보신다면 소셜 이벤트랑 소셜 샘플링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무료로 샘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체험 수기라든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소셜 샘플링, 소셜 이벤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실 게 이제 10원 광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영업가족분들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뭔가 PC를 통해서 키시려고 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광고 창들이 갑자기 뜨게 되죠. 예,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미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미용을 치게 되면 검색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검색 엔진에 치시게 되면 딱 뭐냐면 연관 검색어라고 해서 순서대로 막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순서대로 막 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원 광고 언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관련된 용어를 쳤을 때 팝업 창으로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뜨는 것을 언더 마케팅 10원 광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뜰 때마다 한 건당 10원의 마케팅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10원 광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 게 바로 리워드 광고입니다. 이 리워드 광고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보시다 보면 항상 뭐냐면 잠금 장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푸는 횟수가 많게는 하루에 100번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회에서 50회 정도를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풀고 전화를 걸던가 문자를 보내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착안을 해서 어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잠금 장치를 해제할 때마다 5원이든 10원이든 거기에 돈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광고, 그거를 바로 리워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앱이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앱이라는 말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해 놓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홈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는 PC, 컴퓨터상의 홈페이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 지금 소개시켜드릴 모바일 홈페이지는요. 핸드폰의 사이즈에 맞게끔 최적화된 최상의 홈페이지를 구현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영업가족분들께서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진과 웹플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웹플라이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야식을 시킬 때 보면 전단지처럼 나온 게 있죠. 그거를 모바일상으로 하나의 광고진을 만든 거를 뭐라 그러냐? 웹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러한 웹플라이어를 정기적인 간행물로 1호로 2호로처럼 만들어진 것을 웹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르게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것은 뭐냐면 이거를 앱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더 스마트하게 원하게끔 편집도 가능한 형태의 앱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업가족분들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자, 그래,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스마트폰 활용률이 되게 높다고는 한데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궁금해. 근데 어떻게 영업적으로 활용하면 될까? 이 질문에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한 번쯤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네, 고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뭐냐? 고객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반드시 던져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러 가던 어프로치를 하고 갈 때 고객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은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 영업사원들을 바라볼까, 영업가족들을 바라볼까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혹시 보험 얘기로 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부담스러워한다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보험사들 직원들 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보험증권 보여달라고 하던데 혹시 증권 달라고 할 텐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자산 관리를 통해서 뭐 총체적으로 뭐 해준다는 얘기 아닐까? 그 다음 네 번째, 재무 설계라는 것도 있지. 재무 설계라는 거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진 않을까? 네, 이러한 네 가지의 유형들이 대부분의 영업가족분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전략으로 많이들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수많은 영업가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무 컨설팅, 증권 분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스킬들은 고객을 내 앞에 앉히고 고객이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FP들은 어떤 고민일까? 고객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프로치가 갈 수 있게끔 내 앞에 앉혀서 내 얘기, 우리 영업가족의 얘기를 듣게 할까?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더니 음식점이 됐던 커피숍이 됐던 병원 같은 데를 뚝 많이들 어프로치 할 때 보시면 이러실 겁니다. 자, 저는 고객과 우리 영업가족이 어떻게 하면 손을 잡고 같이 윈윈할 수 있을까? 항상 저희는 그동안에 많은 윈윈 전략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은 아까 증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재무 설계 받아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로 많이 지쳐있고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현장에서 더 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FP분들이나 우리 영업가족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클로징을 짓거나 어프로치를 할 때 고객님,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가게에 매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회식을 자주 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식 그렇게 많이 해보셨었나요? 예. 지점에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마다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버겁죠? 아니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정작 소개를 많이 해주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을 주관한다거나 내가 누군가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때마다 우리 고객들,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얼마만큼 만족을 하실까요? 예, 받아놓고도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어프로치 하거나 클로징 할 때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과 고객분들은요, 우리 영업가족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영업가족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영업적인 허브를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려면 당연히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매출이 많이 오르려면 고객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증가가 많아야 될 거고 그 다음으로 고객을 증가를 많이 시키려면 당연히 홍보라든가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고객 사업장의 마케터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고객분들은 매출을 하기 위해서 고객 증가를 위해서는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데 새로운 고객 사업장의 마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주가 어떻게 하면 가게가 좀 더 매출이 끌고 고객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케터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신다면 나는 고객이 원하는 영업적인 매력이 있는가? 네, 영업적인 매력이 있는가?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업을 했었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나의 영업력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피력하고 사업장 분들에게 피력을 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겠다 말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 해줄 수 있는 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라든가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업력을 좀 더 고객분들에게 피력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 뭐냐 고객분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유로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어떤 거절 처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의 그런 나는 단순히 화재보험이라든가 물보험 하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하나 받는 단체보험 하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과 나의 영업력이 연결됐을 때 서로가 최상의 파트너십이 될 거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조화롭게 고객과 내가 진정하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업력을 의심케 하지 마라.
자, 고객분들에게 재무 설계다 이런 것들을 많이 피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증권부서에다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뭐냐? 내가 몇 명의 고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인들과 얼마나 많은 가맹 고객들을 갖고 있는지 나의 영업력에 대해서 이제는 고객들한테 피력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나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사업장에 영업 마케팅 주인이 되자. 이제는 단순히 어떤 상품을 들고 가서 그거를 계약을 받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갑의 고객의 사업장에 어떻게 사업장이 잘 발전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영업 담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매체라든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라고 하면 TV라든가 지역 케이블,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에 붙여져 있는 광고 스티커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존의 광고들은 광고 비용이 일단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문에서 5만 부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 5만 부의 광고비를 내려면 5만 부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 몇 명이 그걸 받는지를 이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5만 부를 찍기 때문에 5만 명이 봤다라는 가정의 광고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광고비도 비싸고 몇 명이 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한 광고를 돈 주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내 사업장을 찾아왔느냐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하자니, 홍보를 안 하자니 안 되는 거고, 그렇다니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자니 울며 겨자 먹는 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느낌표를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보험 상품을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고객님, 보유 고객에 대한 관리, 사업장의 보유 고객, 단골 손님에 대한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신규 고객의 창출 방법을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홈페이지 이외의 온라인의 광고들은 어떤 광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음식이 맛있다 없다, 뭐가 불편했다, 뭐가 좋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요? 혹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통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10대에서 40대 연령에 맞게끔 마케팅 홍보 전략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장님에게 어떤 상품을 팔러 오기 이전에 사장님의 가게가 잘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영업력과 이런 마케팅에 대한 어떤 매개체를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사장님이 돈을 잘 버셨을 때, 사장님의 사업장이 안정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업력을 제시를 하고 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거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시면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보험을 제안하려고 하셨지만 고객분이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 600만 원씩 광고비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받고자 하는 이 영업가족 분께서는 50만 원짜리를 제안하기보다 200만 원짜리를 제안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은 그 건물에 건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 고객분이 물으셨던 게 200만 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환급률이 높아서 그만큼 나중에 목적 자금이 돼서 또 다른 플래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이 영업가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유된 고객들이 이 지역에 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진행을 하셔서 결국에는 2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못 되지만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그러한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광고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싸이입니다. 6개월 만에 15억 건을 돌파했죠. 사실은 싸이가 6개월 만에 15억 건의 클릭 수가 다 컴퓨터에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니저라고 하는 것은 재채기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해서 15억 건이라고 하는 돌파가 된 겁니다. 자, 그만큼 스마트폰의 시장의 위력과 그것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크게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가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 측면, 고객,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고객 측면에서는 뭐다? 매출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번 7월 1일부터 치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 7월 1일부터는 치과에서는 치석 제거, 스케일링과 관련돼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만 20세 이상, 내용은 일반 치과인 경우에는 13,000원, 치과 병원인 경우에는 19,000원의 스케일링이 연 1회를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부분의 틀니를 건강보험을 또 적용을 시켜서 대상은 만 75세 이상, 내용은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 치아나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을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장들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쪽에서는 영업을 해줄 수 있는 영업 마케터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끔 할까라는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있으니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라는 것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과에서는 그러한 마케터들이나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일링에 대한 니즈가 강한 고객들 그리고 기존에 내원하셨던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SMS로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병원에서 고객분들에게 뿌려주고 또 하나 우리 영업가족분들은 그와 동반해서 해당되는 나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안내를 해주고 해당 치과로 소개를 해주는 방식들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총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웹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치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고 그 다음 당당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과에 대한 병원장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사랑 가득 치과입니다 라고 해서 각각의 연역이라든가 의료진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메뉴를 또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치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치아 미백은 얼마다 어떤 이벤트들을 좀 얘기를 한다거나 사실은 의료법에서 이러한 광고분들이 치과 부분들은 사실은 뭐냐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건강보험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주면서 병원으로 내원을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왔냐고 했을 때 우리 영업가족분들을 통해서 방문했을 때는 어떤 또 다른 혜택들을 좀 줄 수 있는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도 맨날 문자를 보내거나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웹진의 형태로 쭉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의 어떤 메뉴들별로도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좀 전달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처라든가 예약문이라든가 해가지고 요게 연락처를 연동하게끔 요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겠습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4월에 실비보험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까? 기존에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보낸다거나 이런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더 발빠르게 브로셔도 없으면 저희가 A4지에 뽑아가지고 상품 자료에서 이렇게 뽑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더 발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웹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고객의 감성 터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자, 신상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상품이 이제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배당 하나는 100세 건강보험. 그래서 이렇게 메인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 클릭을 좀 넘겨보면 그 다음에 이러한 가입 조건들, 그 다음에 3대 사망 원인, 그래서 비갱신형 패키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2대 질환의 진단 비율들이 구성이 된다. 그 다음 한아름 100세 건강보험의 특징들을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알기 쉽게 보내고, 그래서 주요 담보에 대한 어떤 담보들인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FP 본인의 사진과 연락처를 연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하면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뭐 해당 지점에 전화번호를 연동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김해지점의 지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웹진으로 제작을 하셔서 이번 달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직 증원 측면에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고객들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나왔을 때 내가 자녀보험이다. 자녀보험을 제안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왔을 때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럴 겁니다. 와이프랑 좀 상의를 좀 해볼게요. 애 아빠랑 상의해 볼게요. 제가 좀 고민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글자만 빡빡한 가입 설계 제안서만 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브로셔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고객을 처음 만나거나 가입 제안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스마트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남겨야 될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저의 명함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고객분의 전화번호에 이렇게 웹진이라는 거에 대한 상품을 좀 보내드리면 내가 자녀보험을 원하는 어프로치하는 고객들한테는 자녀보험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00세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러한 웹진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직 증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끌고 와서 리크루팅에 대한 웹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FP분들이나 영업가족분들이 CIS나 TS를 하려면 그 해당 리크루팅 후보자를 지점에 방문을 시켜서 사무실에 오게끔 한다거나 지점장님이나 안에 다른 관리자분들 만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홍보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소개하지? 혹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리크루팅 웹진은 특이하게 강동지역단의 구리 지점의 지점장님이신 강원식 지점장님께서 그러한 고민들의 시작을 해서 차라리 지점에 맞는 리크루팅 웹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서 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리 지점만의 어떤 노하우, 예를 들어 골프라든가 단체 영업, 골프 단체 영업, 아차산 사내 상해 보험을 위한 어떤 단체 영업들에 대한 소개들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리 지점의 어떤 교육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신인들을 위해서 주 2회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인들에 대한 교육 현장에 대한 사진들을 좀 소개를 넣고요. 그리고 구리 지점만의 어떤 특징 있는 어떤 매력들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좀 구성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좀 구성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구리 지점은 최우수 지점이라고 하는 지점 식구들과 재미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웹진으로 좀 만드셨고요. 직접적으로 영업하기가 힘들지만 집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비지플런에 대한 소식지를 좀 알리면서, 그리고 해당 영업을 난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주부 초보자들을 위해서 CIS라든가 그 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서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지점장님이 아니라 해당 팀장님, 이혜영 FP님 되시는데요. 이혜영 FP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전화 걸기로 연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영애 팀장님 FP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네요. 중간에 메시지를 이렇게 씁니다. 고객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나손해보험의 이혜영입니다. 만개한 벚꽃이 설레게 하는 완연한 봄날, 우연한 기회에 입사한 지 어느덧 2년, 열심히 고객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분들께 겸손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구리 하나손해보험,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내용들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크루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보험이라고 한다면 자녀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분들한테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롭게 우리 아이가 첫 결혼을 맞았을 때 그러한 소식을 알릴 때 고객분들한테 우리 자녀와 해당 영업가족분이 같이 사진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에다가 고객님과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하나손해보험에서 한 아이의 아빠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이번에 출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결혼 소식과 함께 항상 고객님들이 저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제가 하나손해보험에서 이렇게 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결혼에 대한 소식을 또 알리면서 뒤에다는 자녀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고객분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전산에서 만약에 로그인을 한다면 전산에 하나의 배너를 만들어질 겁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로 앱진을 제작해서 뿌릴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점장님들 화면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상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리크루팅, 지점별로 좀 특색 있게 만드시겠죠? 리크루팅 자료, 그 다음에 똑소리 나는 자녀보험, 한아름 간병보험, 화재보험 이렇게 쭉 정형화 틀된 이렇게 웹진을 만들게 되면 이 중에 뭐냐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리크루팅과 한아름 간병보험을 전략적으로 많이 팔아보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상품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리크루팅에 대한 화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 대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다 쓰면은 페이지 수가 너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 1, 2, 3, 4, 5번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크루팅과 간병보험이 믹싱이 된 새로운 웹진이 구성이 됩니다. 이 웹진 상에서 맨 마지막에 지점장님이 되셨던 해당 FP님이나 영업가족분들이 되셨던 그 메시지 창들을 마지막에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웹진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구성된 웹진은 우리 FP님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상품별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책장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클릭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부분들을 FP님들께서는 고객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장이 잘 될 수 있게끔 매출이 잘 되게끔 해서 고객들과 어떤 신뢰감을 파트너십 각각 갑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분들의 사업장에 경영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왜?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영업적으로 가장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적인 어떤 능력분들을 우리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참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사업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상품이 됐던 화재보험이 됐던 아니면 드림모어라고 하는 적금 상품이 됐던 건강보험이 됐던 단체보험이 됐던 고객분들이 이러죠.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보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안정적으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거절 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략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지만 보내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손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가능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SMS, 그 다음에 LMS, MMS라고 하는 다양한 전송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CRM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송하는 부분들은 좀 더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이 좀 필요하다. 기존에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 좀 더 스마트하고 핸드폰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임팩트 각인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업 그룹별로 매출 혹은 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증원 그러한 전략적인 홍보를 거기 각각의 지점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맞게끔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거에 맞춰서 고객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차별화된 스마트한 고객을 발굴하자. 고객들에게 내가 이만큼 영업적으로 이러한 툴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영업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전화 걸고 문자만 보내고 인터넷 검색만 하는 스마트폰으로 그치지 말고 다 같이 남들과 다른 영업 가족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고객분들에게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략한 또 다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